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7월 16일 여정 경제 정보. 오늘 정보는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사항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막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죠. 근데 또 한꺼번에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거 한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 지원들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잡히실 거예요. 그동안 정부가 따로따로 발표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 이제는 한눈에 딱 잡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우리 시니어분들 잘 들으십시오. 자, 다음 주 소상공인 일정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돌아오는 주에, 다음 주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7월 18일에 폐업 점포 제도금 장려금 시작을 하는데, 이게 19년도 이전 개업 확인 지급입니다. 신속 지급이 아니라 이미 이거 들어갔어요. 확인 지급이 18일에, 그리고 21일에는 폐업 점포 제도금 장려금 2020년 개업이신 분들 신속 지급이 이날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폐업 점포 제도금 장려금이 뭐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 일정 요약을 왜 해드리냐면, 소상공인들 제가 약속을 지켜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다. 여러분의 스케줄을 챙겨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 될 일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미 정보는 이미 다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보셔야 됩니다, 영상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중요한 게 있죠. 희망 플러스 대출 한도 확대. 이전까지 1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1천만 원 더 추가돼서 2천까지. 신규로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 2천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이날 7월 18일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겠고요. 또 그러실 것 같아요. 희망 플러스 대출 뭐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일정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새롭게 구독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 뭐지? 이러신거든요, 대부분. 왜 여정님을 이제 알았지? 이러신다고요. 왜냐면 다 소개했던 내용이고, 이걸 보시면서 내가 혹시나 빼먹은 게 있는지, 내가 놓친 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 상세 설명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마감이 하나가 있는데요. 7월 22일에 그게 뭐냐면 1분기 손실보상 확인 요청 확인 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요날 7월 21일에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신청 하신 분들, 하셔야 되는 분들 꼭 7월 22일 이전까지는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다음 주 일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약 설명이니까 그 다음 요약 설명이 희망대출 플러스 한도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6월 21일 날 날짜 올려드렸으니까 요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6월 21일 날짜에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사항 팩트체크.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사항, 이미 아시겠지만은 소상공인 지금 금융지원이 채무조정과 저리 대환대출이죠. 대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신규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크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채무조정. 내가 지금까지 빚이 있었던 거, 채무조정. 그 다음에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 맞춤형 자금 지원. 경영자금이에요. 한마디로 신규, 저리대출. 새롭게 들어오시는 신규 대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의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건 요약 설명이고, 이제 시간 되실 분들은 요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돼요. 요런 게 있구나. 현재 요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 내가 이거 몰랐는데, 아, 이거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요약 설명 해드렸고요. 자, 시간 되실 분들 저랑 같이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은 말씀드렸죠. 요건 넘어갈게요. 다만 요 희망 플러스 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월 21일 날짜의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이렇게 날짜를 표시해 드려요.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동영상 쪽 가보시면 됩니다. 채널 클릭하시고 동영상 카테고리를 누르시면은 쫙 나오잖아요, 영상이. 거기서 6월 21일 날짜 요거를 찾아서 보시면 희망 플러스 대출이 뭐고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이번에 7월 18일에 한도가 확대되는데 그게 1천만 원 더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내가 당장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희망 플러스 대출 받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미 지금 제 댓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희망 플러스 대출은 7월 18일부터 들어가고요. 브릿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 1일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고맙다라는 분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댓글로. 그래서 여전님 때문에 알아서 자 7월 18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제 신청하려고 신용보증재단 쪽에 이미 문의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정 가족이 된다는 게 이게 혜택이에요. 미리 알아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신용보증재단 다 전화해놨습니다. 지금 이미 다 6월 11일날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거 이러면서 지금 이제 딱 준비가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7월 18일 되면 이제 월요일 되면 바로 이제 또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이게 지역마다 신용보증재단이 다른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6월 21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영상 보시고 문의를 하신 거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근데 거기에는 아직 공문이 안 나온 거예요. 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데가 있대더라. 그래서 막 아직 얘기가 없던데요. 뭐 공문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드디어 이제는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를 다 이제는 그쪽도 신용보증재단 지역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너무 빨라서 문제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8일 날 혹시 필요하신 분들 받으시면 되겠고, 댓글에다가 이게 뭔가로 물어보시면 제가 진짜 할 말이 없거든요.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요 1월부터 들어갔던 상품입니다. 그 1월 달에 이미 또 디테일하게 더 남겨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추가가 되는 거예요. 1천만 원 더. 소상공인 위해서 1천만 원 더 늘려주는 겁니다, 한도를. 그래서 추가 대출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추가 대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거고, 물론 조건이 맞아야죠, 당연히. 조건이 안 맞으면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죠.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금융지원 진행사항. 자, 어떤 게 있는지 자 볼까요? 자,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 스케줄 및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막 정부가 막 쏟아내고 있어요, 또. 근데 이게 한꺼번에 또 나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정리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방송에서는 제가 해드렸는데 여기서 좀 한번 유튜브에서는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금 정부가 뭐 원금 탕감한다, 막 여러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근데 뭐 청년들, 서민 정책들 빼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만 딱 뽑아서 알려드릴 겁니다. 소상공인만. 자,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은요, 지금에 나오고 있는 게 첫 번째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채무조정이에요. 채무조정. 채무조정은 이제 새출발 기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름이. 이게 원래 가칭이었다가 지금 새출발 기금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설립을 해서 부실 또는 우려채권, 부실 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 일정 조정, 금리, 원금 감면, 채무 조정이에요.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요 90% 원금 감면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제가 어제 사실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었죠. 그 공문 보면서. 근데
요거를요.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주셨었어요. 그 어떤 댓글이냐면 소상공인 그 원금 탐면 아니래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래서 괜히 정부 욕을 한다. 이렇게 조금 뉘앙스로 이제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 얘기는 이자 감면 해주는 건데 원문 감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착각을 그분이 하셨냐면 이자 탕감은요, 이자 감면은 그 청년들 있죠. 뭐 신문기사에서 떠들썩했었죠. 비투하신 분들, 주식 투자 비투하신 분들, 뭐 영끌하신 분들, 이런 분들, 청년들의 그 이자를 그거를 이제 탕감해주겠다. 그거예요. 그거 이자 탕감은 청년들 얘기고요. 소상공인들은 원금 감면이 됩니다. 여기 써져 있잖아요. 원금 감면. 이자 원금 감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90%까지,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이미 사고가 난 채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를 이제는 90%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께서 이제 채무 조정 요거를 조금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은 2022년 캠코 출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경감이 계획이에요. 경감이 계획입니다. 자, 일단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요, 6월에 세부조건 협의가 됐었고요, 7월에 금융권과 협약이 체결이 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 8월과 9월에 시행령 등 개정 전산 구축이 들어가고요. 언제부터 들어간다고? 채무조정은 9월 하순경 10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10월부터는 이제 피부에 느끼실 거예요. 9월 하순경, 9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서 요거 스케줄 좀 보셔야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원금 탐면, 원금 감면, 아니면 이자 감면, 이 얘기, 그리고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거, 이 채무조정, 이게 뭐라고요? 9월 하순경에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게 조금 헷갈렸어요. 아니,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인데 어제도 제가 공문보험서 말씀드렸지만 두 축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대안 프로그램이 두 축으로 좀 나눠져 있다, 지금 풀려가는 게. 왜냐하면 중급에서 발표하고, 뭐 기재부에서 발표하고, 뭐 금융위에서 발표하고, 이게 막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막 공문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안대출이 지금 딱 보니까 두 개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역시나 이번에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대환 프로그램이 뭐죠? 대환대출이 뭐야? 고금리를 저금리로, 이게 대환이잖아요. 새로운 상품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고금리를 저금리로만 있나요? 그렇죠. 변동금리를 어떻게 해요? 고정금리로. 이런 것도 대안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 프로그램은요, 그래서 이게 대안 프로그램으로 넣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가요, 보증 사업이고요, 하나가요, 대출 사업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고금리로 받고 있어요. 나 이걸 저금리로 바꿀 거야. 그런데 두 축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요, 보증을 해줘서 바꿔주는 거예요. 보증. 한마디로 내가 보증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또 하나의 축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 직접 대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중기부에서요. 그래서 중기부에서 2천억 정도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융자를 해주는 거고, 하나는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저금리 대안대출 프로그램인데, 자, 10월에 시행돼요. 자, 10월에 시행됩니다. 여기 써져 있죠. 이거 공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뭐 9월 하순경 시행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여러분의 피부에 느끼기에는 아마 10월 1일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자, 이게 뭐냐면 보증 사업이에요. 자,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건데, 신보 출연이 한 6,800억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예산과 더불어서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금리 7% 이상의 은행, 비은행권 대출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근데 이게 피해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기준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더 추가가 되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지원 대상은 이런 분들이고요. 지원 내용은 개인 기업은 5천만 원까지 뭐래요? 대출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예요. 대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은 1억 원까지 보증을 서줄게. 1억 원을 보증 대출을 해줄게가 아니에요. 1억 원까지 대출을 무조건 나와, 이게 아니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줄게, 이 얘기입니다. 1억 원보다 덜 나올 수도 있어요. 보증을 그만큼 못 받으면. 이게 8조 5천억 원 정도, 가장 큽니다. 이게 금융위에서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금융입니다. 근데 대환 프로그램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겠죠. 또 하나의 축은 중기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2천억짜리인데 이거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위에 거 보세요. 채무조정 언제 들어가요? 9월 하순 시행 예정. 자, 대안대출 보증사업은요, 언제요? 10월 하순경. 그죠? 근데 대환대출이 하나가 있는데 중기부에서 하는 거는 언제요? 7월이에요. 7월. 이번 달입니다. 이거는요, 대출 사업이에요. 융자를 해줘요, 그냥.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지원 대상이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에요. 지원 대상이. 한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슨 얘기예요? 보증이 아니라 그냥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3천만 원까지 고리 대출을 저리로 그냥 바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7월달 시행입니다. 7월 중순 대안대출 취급은행 선정 중에 있고, 이거 제가 이미 지난 며칠 전에 다 알려드렸어요. 예, 이거 공문 보면서 남들은 못 구하는 공문이죠, 사실. 이거 공문 우리 여정 가족님들 아시죠? 기억나시죠? 예. 7월 말부터 대안대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신문은요, 여러분 언론에 보면은 9월 하순에 시작합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또 어떤 신문 보면은 7월 말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같은 대안 뭐 대출이라고 막 나오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아하, 대안대출이 고리를 저리로 바꿔주는데 얼마나 혜택입니까 이거. 내가 15%짜리 받고 있는데 이걸 7% 이내로 바꿔주겠대요. 4에서 7%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니, 15% 받고 있는 분들은 반이 깎이는 거예요. 일시금로 주는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됩니다, 사실. 왜냐면 이거 장기로 가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대안 프로그램은 대상자라면.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보증 사업은 9월 말, 대출 사업은 7월 말.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못하는 겁니다, 신청을. 왜? 예산이 2천억밖에 안 돼요. 중기부 예산은 적습니다. 아마 이거 금방 끝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거 금방 끝납니다, 이거. 예. 이거 9월 하순만 알고 있다가 신청 못 들어가면 난 혜택이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여정 가족님들은 손해보지 않아야죠. 그죠?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이거 비은행권입니다. 비은행권, 은행권 아니에요.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이어야 돼요. 저신용, 옛날로 보면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이게 지원 대상이에요. 자, 이런 분들, 지금 내가 고리로 받고 있어. 이런 분들은 무조건 7월 말에 시작을 하면 무조건 신청 접수. 최대 3천만 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온 거 보면은 4에서 7%예요. 요게. 예, 4에서 7% 사이가 될 겁니다.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최대 3천만 원까지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되세요? 왜 제가 이거를 정리해드리냐, 시간 이렇게 지금 벌써 20분이 됐는데도 이게 우리 시니어분들이 헷갈린다고. 이게 막 언론을 봐도, 기사를 봐도
뭐 어떤 거는 9월에 한다고 그러고 어떤 건 7월에 한다고 그러고 뭐 어떨 땐 10월에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자들도 헷갈리는 게 이런 정보들이요. 진짜 따로 이게 한꺼번에 조금 이게 발표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쫙 묵혀뒀다가 이게 정리가 다 되면 스케줄이 다 나오면 빵 발표하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이게 각 부서들이 그냥 할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몇 달 전부터 제가 알려드렸던 거잖아요.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헷갈려요,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금융지원이 요번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때마다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저도 답답했어요. 아예 한다는데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야? 이걸 좀 묵혀뒀다가 한 번에 좀 발표를 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면 일정이.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가이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일정이. 9월 하순경. 예, 그죠? 9월 하순경. 요거는 이제 7월 말부터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맞춤형 자금전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확대한 건데, 그러니까 신규 자금 있죠. 여러분 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저리 신규 대출 규모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 예산이 41조 원 정도가 책정된 상태고요. 원래 있던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6월에 상품 설계 및 시스템 구축이 됐고요. 7월 중 이것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말쯤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규 저리 대출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은 진짜 딱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공문이에요. 또 공문인데 어제 나왔던 공문입니다. 어제 나왔던 공문 기획재정부에서. 근데 공부하실 분들만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만 보세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핵심 내용만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또 우리 약간 또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여정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안 가죠.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 거겠죠. 다들 이제 도움이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는 게 이제 남들이 몰랐던 정보들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7월 15일에 시간 되실 분들만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어제 이제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 내면서 공문 나오면서 뭐 2차관 민생안전 관련 재정 집행 관계 차관 회의가 이제는 7월 15일 날 어제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일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 회의가 열렸죠. 이게 2차였습니다. 2차 비상경제 민생 회의. 그때 제가 그날 KTV 정책TV 나가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바로 실시간으로 거의. 자, 요게서 발표한 금융부분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어제 차관 회의가 열렸었어요. 차관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이걸 후속 조치예요. 이제 조금 더 실무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된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 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 예산, 이거죠. 집행 현황, 향후 계획. 요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문을 갖고 나온 게 요 향후 계획 때문에 갖고 온 거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 계획 있죠? 그게 이제는 요때 이제 거의 가이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입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복이 있는 거고, 복이 많으신 거죠. 주말인데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안건이 3가지였는데 우리는 이제 소상공인만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이게 중기부와 금융위였습니다. 자, 요걸 좀 볼게요. 어쩌고저쩌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미 방송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이죠. 뉴스에 다 출연해서. 근데 우리는 이제 소상공인만 보자. 자, 우선 금년에 2차 추경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 청년, 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68조 원의 규모의 정책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여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이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여
신규 자금 제공 방식보다는 이게 뭐야? 신규 자금 제공 방식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손실보상금, 뭐 방역지원금 이런 거 자금 제공 방식보다는 이거보다는 왜 재정 지출이 늘리면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이 압력을 더 받으니까 이거보다는 기존 부채 조정 방식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게 현재의 정부가 바라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큰 테두리입니다. 제가 이미 계속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드렸죠.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은요, 신규 자금 제공 방식이 아니에요. 이미 코로나가 있고 난 후에 2년이나 지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채, 코로나 때문에 받았던 이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융자 탕감이라든지 비탕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맞느냐?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정 방식으로 이런 부채를 어느 정도 조정해 줄 타이밍이거든요. 이미 코로나 때문에 내가 부채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소상공인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이자를 낮춰주니까. 또한 신용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원금도 탕감해 주니까. 신규 제금 제공 방식은 아시겠지만 뭐 이미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되게 힘듭니다. 거시경제로 봤을 때 물가 상승 압력을 너무 받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아마 힘들 거다. 손실보전금의 마지막 그 신규 자금 제공 방식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자금이 어차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정부가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신규 자금을. 그러면 이제는 끝났느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여기서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존 부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네핏을 줘야죠, 이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이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채를 어느 정도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 방향성은 저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베네핏이 더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얘기 보겠습니다. 자, 7월 말부터요,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안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할 계획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부채 조정인데 대안대출이 총 8조 7천억 원, 채무조정이 30조 원 정도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신규 자금 제공,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두리라고 했죠. 채무조정, 대환 프로그램, 신규 보증.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눠져 있대더라.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기존 부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부채 조정 부분인데, 이거 보세요. 소상공인 신용대상 저금리 대출 사업이죠. 자, 대출 사업은 언제라고요? 7월 말부터. 여기 써져 있죠. 2천억 원 규모 7월 말부터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아까 대상 말씀드렸고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이고 최대 3천만 원까지. 그러면 대안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대환 보증사업, 여기 써져 있죠. 대환 보증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8조 5천억 원 정도의 대안 보증이에요. 보증서 주는 겁니다. 보증. 자, 요건 언제라고요? 9월부터 신청 접수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은행권 대안보증 공급 근거 마련을 위한 신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돼야 돼요. 이게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게 비은행권 대안보증 공급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를 시행규칙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작업 중에 있는 거죠. 요 내용도 이미 제가 다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꾸준하게 영상 보신 분들은 뭔 내용인지 다 아실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리 7% 이상으로 은행, 비은행권 대출 중인 코로나19로 피해 소상공인들이에요. 자, 특징이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도 숨이 차요. 위에는요, 대출 사업은 뭐예요?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은행, 비은행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영상에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은행 비은행권이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시행 개정이 돼야 돼요. 이게 비은행권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은행 비은행권 대출 중인 피해 소상공인들 더 폭이 넓겠죠. 이거를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이거는 융자해 주는 거고, 보증을 서주려고 그러면 개정이 돼야 됩니다. 비은행권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려면 그 얘기예요. 자, 보증 한도는 개인기업 5천, 법인은 1억 원. 이해되세요? 요 차이점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오늘 영상 보시면 대한대출이 요거구나 이렇게 딱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 신규 자금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7월 말부터 신청 접수 예정이다. 그래서 설비, 운전 자금은 최대 3억 원, 재창업 특례 보증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된다더라. 자, 뭐야? 설비, 운전 자금, 특례 보증이 최대 3억 원까지입니다. 금액 크죠? 그래서 이 금액이 좀 크죠. 자,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취약계층 얘기도 있고요, 뭐 청년들 얘기도 있고요, 되게 내용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소상공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대환대출은 융자랑 특례 보증으로 나눠진다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서민 저신용에 대해서 이거 설명드렸었죠. 뭐 안심전환대출,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혹시 궁금하신 분들 옛날 영상 또 보십시오.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은 이제 소상공인만 갈 거니까 소상공인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되게 목이 아프네요. 네. 잠시만요. 물 좀 먹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제 얼굴 좀 이제 끝났으니까 끝나고 제 얼굴 좀 크게 해봤습니다. 편집을.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얼굴 조그마다고 한번 크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요구에 맞춰서 좀 이제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한번 몸을 좀 크게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얘기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셨죠? 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항, 그리고 제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제가 일정 항상 올려드리는 이유가 뭐 정신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일정 올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지원 받으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금융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 없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정가족님만 남아 계시고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 이제 나가셔도 되겠고, 여정가족은 그냥 구독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청년들 지원 대상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자 탕감 부분들, 그러니까 좀 오해는 있긴 있어요. B2 영끌에 대해서 원금을 탕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자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도덕적 해이는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청년들 중에서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영끌이나 B2에 대해서 이자라도 그걸 탕감해 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합니다. 투자는 본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미.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겁니다. 소상공인들 원금 탕감은 당연하다고 전 봐요.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은 뭘 하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근로가 생기잖아요. 고용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이란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거래를 하잖아요. 원자 재료값 재료값 주고, 그러면 B2B로 이래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세금 계산서 내면서 세금도 이루어지고 파생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근로소득 나오죠. 거기에서 사업소득이 나오죠. 세금 다 내고요. 여러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여러분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거, 그건 당연히 이제 도와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 빚, 영끌하고 비투를 해갖고 그 투자 손해본 거에 대해서 세금을 써서 메꿔줘야 된다? 저는 진짜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상실감이 일어나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아껴서 사신 분들, 정말 아껴서 하신 분들은 아껴서 대출 이자 냈는데 정말로 이게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정부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대국민한테 설명을 할 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간에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래서 투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 실패는 본인이 오롯이 책임지는 게 그게 투자의 원칙이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비투하신 분들은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할 말 하고 합니다. 잘 보여서 저는 방송에 나가도 PD한테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방송 안 해도 돼요, 저는 솔직히. 근데 할 말은 해야죠, 사실. 그래서 이런 청년 정책들도 좀 제대로 좀 알 수 있도록 오해가 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알고 싶은 분들 댓글 주시면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안심전환 대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동금리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금리를. 근데 그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는 되게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 차라리 그런 거를 좀 늘려주던가. 아니면은 저는 난 그게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실상환 하시고 열심히 빚 탕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빚 갚고 계시고 상환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혜택, 그 성실하게 정말로 아끼는 분들에 대한 뭔가 이자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좋지 않은 건가요? 네, 아무튼 오늘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해서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이번에 나왔던 금융지원이잖아요. 다 맞물려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물려 있어서. 자, 우리 여정가족님, 여정가족님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죠. 또 제가 이게 제 스타일이 입에 발린 말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막 듣기 좋은 말만 해갖고 구독자 땡기고 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갖고, 그렇잖아요. 막 좋은 얘기만 많이 해갖고 듣기 좋은 얘기 하고 어그로 하면서 해갖고 구독자 끌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갖고,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함께해 주셔서 곧 10만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최고. 여정가족님 최고고요. 정말로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여정답게 또 살고 있죠. 오늘 영상이 긴 이유가요,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토요일이니까 부담이 없어, 진짜. 부담이 없어요. 저도 부담이 없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만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 댓글을 달아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그 상세 공문이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특히 대한대출 이번에 중기부에서 들어가는 거 7월 말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상세 공문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대상자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거 나오면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댓글 많이 주시는데 저도 이제 상세 공문이 나와야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고 싶다라는 거 있어요, 정말.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인 거고, 제 경험상 했던 과거 사례였던 거고, 확실히 이제는 중기부 상세 공문이 나오거나 또 금융위에서 상세 공문이 나와야지만 제가 또, 왜냐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제 말 한마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팩트만 여기서 제가 팩트 체크라고요. 팩트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제가 좀 얼굴 크게 해서 좀 부담스럽네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지금 아무튼간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 푹푹 찌는 날씨.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는 상업지구라서 중앙입니다. 개별 에어컨이 없어요. 사무실 막 엄청 찝니다 지금. 엄청 쪄갖고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너무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만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여정답게 오늘 또 와갖고 여정답게 또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좋아합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빚도 성실하게 갚고, 그죠? 뭐 돈 없으면 좀 덜 쓰고 절약하고 불편하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수업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남들 보면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무슨 뭐 경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재테크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되게 다르네라고 느끼는 게 아마 그러실 건데, 저는 그런 거거든요. 항상 제 학생들한테 그래요. 아껴야 잘 산다. 이게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아껴야 잘 산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진짜. 아껴야 잘 사는 거죠. 아껴야 잘 삽니다, 진짜. 그게 기본이에요. 재테크의 기본은 적금. 알뜰하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조금이라도 모아서 가는 거. 적금이 기본이죠. 막 일확천금을 노려서 막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껴야 잘 살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껴야 잘 삽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셨던 아껴야 잘 산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야, 아껴야 잘 사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냐? 그렇죠. 판관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니네 판매 관리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제가. 사업은 그렇잖아요. 판매 관리비 관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판매 관리비. 그래야지만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아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알뜰살뜰히 아끼고 절약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제작도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로 알뜰히 아끼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영상 하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더 정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또한 더 빠른 정보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더 도움되는 정보 드리기 위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뭐 자영업자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서민들, 서민 경제, 그다음에 청년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금융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정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정보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빠른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유롭게.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영상이요 44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찐이야, 찐.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나도 대단하고, 진짜 무슨 조회수 얻으려고 그러면 44분 영상 안 만들어요. 누가 조회수 때문에 유튜브 제작하신 분들이 44분 영상을 왜 만드니까 미친 짓이지. 누가 본다고. 근데 저는 조회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들여다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디테일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길어졌고, 진짜 45분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감동이죠, 사실. 그냥 이 험난한 세상,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분들이죠. 그냥 찐 우리 여정 가족님들인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 지금 45분 영상 보신 분들 박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분들 박수. 스스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야 대단하다 너도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칭찬해주세요. 스스로에게. 아우 여정님과 45분 같이 했네 이러면서 쓰담쓰담. 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해주시고. 재밌지 않나요? 그냥 삶의 토요일날 지금이 오후 5시 5분입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신기하지 않나요? 저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 저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 여정가족님이 또 45분 동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찐 여정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하고 소통하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설레이고 저도 되게 설레어요. 이게 보통 이제 편집을 또 하겠지만 편집 영상이지만 그래도 되게 설레거든요. 거의 실시간은 똑같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찐 영상이다.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과 이게 소통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 삶의 여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께 좀 도움되도록 많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곧 10만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주위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여정 가족님들, 여정 패밀리들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 더 힘내시고요. 또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말 장사 하시는 분들 또 열심히 하시고 또 오늘 또 여유롭게 가족끼리랑 또 보내시는 분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제가 나중에 또 제 개인적 얘기 좀 많이 해드릴게요.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우리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시고 저도 이제 아이들과 많이 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신나는 그런 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왜 하죠 제가? 괜히 이렇게 여정님과 얘기하면 가슴이 괜히 뭉클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제가 여러분 응원해 드리고요. 여러분 잘 되시라고 항상 기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